인구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 대전보다 큰 도시다. 그죠? 부산이 대전보다 큰 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큰 도시, 작은 도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면적인 거냐,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도시의 기준을 삼을 때는 도대체 뭘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구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구가 많은 도시,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 적은 도시, 작은 도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개 100만 명 인구가 넘어서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죠? 100만 명. 서울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서울이 1000만에서 조금 빠져요. 그 전에 한때는 1000만을 넘어섰었는데 외곽의 신도시를 계속 지으면서 서울도 1000만 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리고는 경기가 이제 팽창을 하죠. 지금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거진 몇백만 많아요. 몇백만이요. 경기가 지금 한 1200만인가 될걸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말씀하시면 좀 쉽습니다. 예. 이것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요쪽 라인이 뭐예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요게 요걸 뭐라 그러지? 특광역시라 그러죠. 특광역시. 이건 뭐예요? 서울은 특별시. 아주 특별히 대단한 도시라는 거죠. 서울은 특별시. 세종은 특별자치시라고 그러죠. 특별자치시. 그런 다음에 제주가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강원이 특별자치도예요. 그냥 강원도라면 이제 달라요.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전북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자치도가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거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요. 대전도 지금, 특별자치시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지금 의원 입법이 됐어요. 아무튼 여기 이걸 특광역시. 즉,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근데 세종은 인구 100만이 돼야 한대요. 세종은 지금 한 40만이 안 될 거예요. 30 몇만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특별시냐? 여기는 좀, 특별히 자치 기능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나라, 수도가 될 수도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새끼 도시로 갈려져 나왔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서울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고,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하면 서울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부산 정도까지도 알아요. 인천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정도가 국제도시예요. 서울, 부산, 인천 정도가 국제도시. 근데 이제 대구나 대전, 광주 정도면 혹시 글쎄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 정도. 우리도 도쿄 말고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런 데는 알잖아요. 이름이라도 어딘지 찍으려면 못 찍어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대충 서울, 부산은 알고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정도는 이제 이름은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시하면 서울, 부산 다음에 뭐가 왔었어요? 대구가 왔었죠. 광역시도 대구가 먼저 됐었고 전통적이. 근데 이 두 도시가 바뀐 지 꽤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워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이 5대 도시를 순서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하고 인천과 대구가 벌써 얼마 차이가 나요? 5, 60만 차이가 나요. 5, 60만이면 큰 도시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는요,
부산에는 구가 한 20개 되나? 뭐 이렇게 구하고 군이 하나 있어요. 군. 그게 기장군이에요. 군이 붙어 있어요. 인천에도 군이 있어요. 옹진군, 강화군. 광역시인데 군이 붙어 있다고요. 대구에도 두 개가 있어요. 달성군하고 군위군. 군위군하고 달성군 두 개가 있어요. 대전은 없어요. 대전에 만약에 군이 하나 생긴다면 면적도 엄청나게 늘 테고 인구도 몇만 늘어나겠죠. 대전이 제일 갖고 싶은 군이 어디예요? 예? 뭐 생각마다 다른데 금산 정도를 생각하죠. 금산이 항상 얘기가 되죠. 광주도 군이 없어요. 울산은 울주군이라는 데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940, 부산도 350까지 갔던 도시예요. 많이 빠졌어요. 인천은 계속 성장하는 도시. 곧 300만이 될 거고요. 여기는 계속 빠지고 여기는 계속 늘어요. 그래서 수년 안에 인천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될 확률이 커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인천이 대구를 역전한 건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대구가 큰 도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구보다는 인천이 훨씬 큰 도시예요. 50만 이상 많아요. 그리고 대전하고 광주도 전통적으로 광주가 대전보다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광역시도 1년인가 2년 먼저 됐고, 그러다가 90년도 중반 정도에 대전이 앞질러요. 그때 정부청사 내려오고 3군본부 내려오고 뭐 그 군수사령부 이전해 오고 뭐 철도청도 내려오고 막 철도공사 이런 과정에서 대전이 인구가 쭉쭉쭉쭉 성장을 하면서 광주를 뒤집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돼서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광주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대전은 뭔가 비교할 때 광주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광주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울산은 110만 도시예요. 그때 울산은 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광역시가 됐죠. 그때 그 김영삼 정권 당시에 김영삼의 최고 오른팔이었던 그 최영우라는 사람이 울산 쪽 사람인데 그때 억지로 광역시를 만들었었죠. 뭐 그런 저였고, 그 다음에 일반시, 이거는 특광역시 아니에요, 그죠? 일반시 중에서도 인구 100만이 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렇죠. 고양시, 수원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보다 많을걸요, 지금? 수원, 고양, 그 다음에 창원시. 창원은 옛날 창원시, 옛날 진해시, 옛날 마산시. 세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창원시가 됐죠. 그래서 근데 그 창원시도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요. 그래서 100만 밑으로 갈 확률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수도권 여기는 계속 늘고 그 나머지는 다 빠지는 거예요. 뭐 광역시가 됐든 뭐든 인구가 쭉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136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되는 국가 중에 1300만 명 안 되는 나라가 수두룩뻑뻑해요. 수두룩뻑뻑해요. 인구가 1300만. 그리고 땅도 넓고. 대전 사람들은 경기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서울에 뭐 그냥 부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원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차가 막힌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서울 갈 때 KTX 타고 가는 거 말고는, 경기도 전체가 다 지하철만 있으면 다 다닌다. 잘 안 가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금토일 날 이제 청평 그쪽으로 워크숍을 가서 강의를 할 건데, 서울 사람들은 워크숍하고 뭐 이렇게 소풍 가고 나들이 가고 움직이면 거의 다가 북한강 옆에 청평, 가평, 양평,
뭐 양평, 뭐 이런 데로 가요. 양평은 남한강이고. 그래서 경기도 가면 스키장도 좋은 데 많고, 그 펜션, 뭐 이런데, 그, 진짜 북한강병에, 정말 좋은 데가 많은데, 대전 사람들은 거기 갈 생각을 안 해. 왜? 길 막히니까. 근데 마음 놓고 가면 여기 진짜 좋은 데 많아요, 경기도. 경기도가 진짜, 땅도 넓고, 갈 만한 데도 많고, 그렇죠. 강원도가 153만 명이니까, 이제 대전보다 조금 많은 거예요. 땅은 몇십 배 많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충남이 경남 빼고는 제일 큰 인구예요. 200만 넘는 데가 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남이 왜 그러냐면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산, 천안, 서산, 당진이 계속 공업화되면서 인구가 몰려요.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충남은 인구를 유지해요. 충북도 북부 지역, 음성 진천 쪽하고 여기 청주 쪽, 이쪽은 증평, 이쪽은 계속 인구가 늘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충남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는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은 계속 비대하고 발전하고 인구가 느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쭉쭉쭉쭉 빠져요. 인구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하고 다 있는 쪽만 인구가 늘어요. 여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남, 전북은 진짜 인구 쭉쭉 빠져요. 많이 빠졌어요. 그 전에 전남이 충남보다 훨씬 큰 도였었고요. 광주가 대전보다 큰 도였었고, 전북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속도로라면 충북한테 잡힐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도시의 인구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남이나 경북도 많은 데죠. 땅도 크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요. 5천 중에 2,500이 서울 경기에 살아요. 반이. 그러면 2,500 남잖아요. 이 중에 절반이 1,250원이에요. 이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경남에 살아요. 경상남북도, 그러니까 인구 전체 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그 나머지의 반이 여기 살고. 그래서 그 나머지 1,250만 중에 충청도가 뭐 한 500 몇십만 되고, 전라도가 500만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인구상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를 합하면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구가 많은 거죠. 근데 많이 빠져요. 제주도는 67만이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엄청나게. 제주시가 그렇게 늘어요. 제주시가 50만 다 돼가요. 49만 얼마인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중국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많고요. 이제 이 무태 살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외국 나가서 이민 가기는 싫고 그래서 제주도로 많이 이사를 가나 봐요. 그리고 사업하러도 가고. 갔다가 또 몇 년 안 있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충 이렇다. 대전은 이렇다. 그죠? 근데 빠지는 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의 변화는 두 가지거든요. 자연 증가와 사회적 증가, 사회적 감소. 자연 증가는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연 감소. 지금 전국에서 애를 안 낳는데 둘을 낳으면 유지되는 건데 둘이서 2.1이나 2를 해야 뭐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결혼 안 하고 난 신부나 수녀 되겠고 중 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2.2명 정도가 돼야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0.7명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인구는 없었죠. 네, 그래서 안 낳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빠져나가면 심각해요. 앞으로는 아마 이민을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민법을 잘 지켜야지 지금 인민법에 대해서 많이도 피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순혈주의가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이 순혈주의. 우리 혈통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배제하는 거죠. 내 새끼는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학 가서 시민권 따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3국에서 와서 저기 국적을 따는 걸 지극히도 싫어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 뭐 눈이 파란 사람, 머리가 파상모 곱슬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그 순혈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이니환 씨가 말을 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정서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령 가수 진미령, 탤런트 하이라, 가수 그 누구지? 주현미 이런 사람들은 중국인이에요. 예, 예. 화교예요, 화교. 근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모나 피부색이나 뭐 이런 그거에서 오는 순혈주의를 대단히 중요시하죠,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증가를 하는데, 사회적 증감을 하는데, 경기도가 계속 팽창하는 건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다 거기에 있고, 아니, 사실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돈만 있으면 서울 가서 살고 싶잖아, 우리도. 내 재산이 500억, 1000억 돼봐. 왜 대전 살아? 서울 가서 그냥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는 거지. 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이동을 많이 하는 거고, 자연 감소는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저는 인구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기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지금 외국에서 이야기한다잖아요. 2050년은 너무 성급할 것 같고요. 2500년 아닐까요?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근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게 만든 건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그건 할 말 없는 거예요. 너만 잘하라고 그렇게 키웠고 아이고 야 능력 있으면 시집가지 마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진짜 엄마들이고 애를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낳아 아이고 고생스러워 낳지 마 아니면 하나만 낳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진짜 엄마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구상에 이런 0.7명 합계 출산율이는 없었어요. 대전시의 인구는 이랬어요. 최고 올라갈 때가 153만이었어요. 요때가 많이 늘었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 막 신나게 늘었어요. 신도시 계속 개발하죠. 신도시 계속 개발하죠. 여기 정부청사 그때 왔죠. 상군본부, 뭐 군수사령사, 뭐 이런 거 많이 유치했었거든요. 근데 신나게 인구가 올라가다가 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고요. 근데 세종시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경기로 엄청 갔어요. 그리고 천안, 아산, 청주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청주 오창 그쪽에 공단으로 대전에 사는 젊은이들이 엄청 갔어요. 일자리 찾아서. 왜? 대전에 일자리가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 아시다시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차이가 2배 나요. 근데 그 좋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하이닉스 공장도 보이고, 천안 가다 보면 탕정 그쪽에 막 디스플레이 단지하고 반도체 공장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전선 그런 규모의 공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하이테크. 그래서 급료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빠지는 것도 있고. 세종으로. 세종은 집을 수백만 채를 지었어. 수백만은 아니려나? 수십만 채? 수만 채? 졌어. 근데 공무원들한테 니네 거기 내려가서 살으라고 우선 분양권까지 줬어. 그러니까 이게 돈 될 것 같으니까 다 사긴 샀어. 분양을 받았어. 근데 이사를 와, 안 와? 마누라들이 안 와. 야, 이씨, 네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어딜 가? 시골에 어떻게 가? 서울서 학원 해서 대학 보내야지. 안 와. 그래서 자기는 원룸 묻어놓고 집은 사놓고. 그럼 뭐 했어? 전세 줬지, 다. 그러니까 전세만 수만 채가 쏟아지니까 전세가 어떻게 돼? 값이 떨어지지. 대전서 방 얻으려고 돌아다니는데 2억, 3억인데 서점 가니까 1억 5천이라는데 훨씬 새 집이고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옆에 뭐 유치원이 뭐지? 태블릿 갖고 수업한다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제 다 대전 간 거야. 근데 이제 점점점 거기도 전세가 같은 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막 대리운전 하려니까 3만 원 달래지. 출퇴근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턴해요, 대전 쪽으로. 대전에 계속 아파트 많이 지니까. 그래서 또 몇 년 안에는 대전으로 이렇게 역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전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대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부산, 광주, 지방도시들은 다 마찬가지. 다 빠져요. 대도시. 옛날엔 지방에서도 대도시는 늘었잖아. 근데 지금은 대도시도 없어요. 2013년 153만 3천 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세. 세종시 건설에 따라서 인구 이동.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자리 때문에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많아요. 자, 구별로 인구 좀 볼까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서구 47만 명이죠? 서구가 제일 많을 때는 55만 명이었어요. 서구가 제일 많을 때. 근데 서구 사람들이 어디로 가? 유성으로 가죠. 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쪽으로 가는 거야. 돈을 신도시 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요. 처음에 신도시 가면 어때요? 불편해요. 버스도 몇 개 안 다니고 시장도 없고 그냥 공사 차량 덤프트럭만 다니냐고 먼지만 나고 그러니까 아유 못 살겠다고 다시 와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러면 그 참는 값을 뭘로 받아요? 지금 인상하는 걸로 보상 받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서 그 먼지 불편하는 데서 시내버스도 별로 없는 데서 산 그 보상을 집값으로 받는 거야. 그걸 못 참고 쑥과 마늘만 먹고 20일만 버티려니까 그걸 못 버티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재테크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일로 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대전천에서 유등천에서 갑천으로 강 따라 가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 안 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갑천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갑천을 끼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32%, 24%. 근데 유성구가 서구를 능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인구 증가가 없으니까. 대전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는 서로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털리고 있는 데가 대덕이죠. 여기도 출범 때 25만, 6만 됐던 데인데 계속. 제가 대덕 얘기 지난번에 좀 해드렸었죠. 예. 동구에서 시작한 거죠, 대전은. 근데 동구하고 중구는 인구가 빠지면 같이 빠지고, 늘면 같이 늘고, 비슷하게 나가요, 항상. 그래서 대전에 국회의원이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아니에요. 국회의원이요, 최소 11만, 최고 33만이에요. 33만이 넘으면 갈라줘요. 갑을로. 근데 갑을로 나눴는데 갑이 33만이 넘었다 그러면 갑을 병으로 또 나눠요. 11만이
안 되면 옆으로 붙여요. 그래서 광주가 우리보다 적은데 거기는 8명이에요. 큰 구가 있고 작은 데는 아주 작고 그래서 이제 6명, 대전은 6명이었다가 그나마 유성구가 33만 넘어가면서 가불로 나눠서 7명이 된 건데, 이제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까짓 거 뭐하러 자꾸 뽑냐. 싸움질만 하고 그까짓 새끼들 세비만 받아먹고 왜 자꾸 더 뽑냐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을 뽑음으로써 그 지역에 의원 한 명이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이 어마무시해요. 우리나라 같이 지방 재정이 없어요. 지방은 돈이 없어요. 다 서울에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얼마만큼 땡겨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이 광주보다 한 명 부족하고 저기가 울산하고 같은가 그래요. 잘못됐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뭘 더 뽑어. 이것도 줄여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만 생각하면 우린 반드시 한 명 더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전체 144만 명. 참고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진짜 별 의미는 없는데 동구에서 효동이 제일 많대요. 근데 동네 중에 법정동하고 행정동 개념은 이해하세요? 나는 우리 동네를 예를 들면 나는 법정동으로는 나는 복명동 사는데 우리 동사무소는 복명동사무소가 없어요. 온천 1동 사무소 가야 돼요. 온천 1동에서 여러 동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기준으로 따지는 동네를 그게 법정동인가? 그게 행정동이죠. 행정동. 그리고 나 실제 거주하는 동네 이름으로 된 게 이제 법정동이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동 기준인 것 같아요. 동구에서는 효동이 제일 인구가 많대요. 대청동은 저기 그 대청댐이 있는데 그쪽이겠죠. 중구는 산성동이 제일 많네요. 인구가. 문창동이 제일 적고. 서구는 관저 2동, 기성동. 기성동이 어디예요? 예, 흑성리. 유성구는 온천 2동, 그 다음에 학하동. 대덕구는 송천동, 목상동. 이렇대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전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 분씩. 대전 하면 생각나는 기업 좀 대주세요. 없고, 한국타이어, 유승기업, 예, 선생님. 계룡, 예. 기억 안 나시고, 선생님은요? 여기 안 나고, 예. 예. 대전 하면 생각나. 성심당, 없고, 지역사람이 예, 모르시고. 선생님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가령, 한국타이어는 공장이 대전에 있는 거죠. 대전 기업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사가 있어야지. 그죠? 한국타이어는 강남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조카가 거기 본사에 있어가지고. 자, 대전의 기업은 첫째, 대전에 본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대전에 사는 사람이 오너여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 사람들을 뽑아서 지역 사람들을 그 사원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 회사래. 뭐 그런 것들을 대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소개한 기업 중에는 이미 없어진 데도 있고. 자, 이 동아그룹이 한때 대한민국 10대 그룹사였어요. 요 사람이 대전 시내 사람이에요. 대흥국민학교 나왔어요. 대흥동 사람이에요. 이 동아건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리비아. 그렇죠. 리비아 대수로공사. 우리나라 역사상 저렇게 큰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했던 건 없었어요. 리비아 대수로공사. 그 사막에 녹강을 심어갖고 물을 대주는 아주 수백 킬로 되는 이걸 동아건설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동아건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성수대교. 성수대교를 동아건설에서 졌었어요. 대전에 동아공고 있지요, 저기. 거기 가면 고등학교인데 대학교처럼 꾸며놨어요. 대기업들이 하는 고등학교는 그래요. 저기 천안에 북일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대학 캠퍼스처럼 해놨어요. 우리나라 공립고등학교나 돈 별로 없는 사립에서는 건물 하나 땅 쳐놓고 운동장 열어놓고 축구 골대 세워놓으면 학교 아니야. 근데 여기는 제대로 고등학교들. 자, 동아건설 산업 주식회사의 그룹사였어요. 그룹사. 서울에 주소를 줬었고, 근데 이제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 기업이라고 해본 거예요, 일단. 충남토건사가 모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아니다. 서울에다가도 충남토건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동아건설 합자회사로 개명했고, 대천, 청라, 남포, 간척지 사업. 간척지가 뭔지 아시죠? 그 바닷물 빠져나갔을 때 뚝을 막아가지고 이쪽을 농토로 만드는 거. 충남 쪽에 많잖아요. 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사세를 확장했고, 동아콘크리트. 대한통운. 이게 참 여기 거였어. 대한통운이. 그래서 대전역 앞에도 대한통운 건물 큰 거 있잖아요. 동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전문화방송도 이 사람들이 인수했었어요. 대전문화방송도. 그래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동에 진출해서, 현대 대림이 아니라 대림입니다. 대림과 3대 건설사를 이뤘었고요. 10대 재벌. 건설사가 주력이었지만 대한통운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10대 재벌이었어요. 10대 재벌. 여기 나와 있는 83년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수대교를 이 회사에서 졌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한화그룹은 천안 사람들이에요. 천안 직산면이라고 있어요. 천안 위에 성원 가는데 그쪽 사람들인데 한화그룹도 1.2억 폭파 사고 화약 싣고 가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일이 시내가 다 날아갔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화그룹도 거의 날아갈 뻔했었죠. 근데 그때 그 기업의 소명을 다 했지. 그래서 회생을 어렵게 했지. 근데 여기도 기업의 소명을 다 했는데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듬해 파산했죠.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 재벌 중에 일화도 많고 긍정적인 얘기도 많고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은 사람인데 그 옛날에 펄시스터즈라는 여자 지금의 뭐 최고 인기 있는 그 뭐 걸그룹 그런 펄시스터즈 진주자매지 진주자매 거기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연예인하고. 그리고서는 또 딴 여자 연예인들하고 계속 뭐 추문이 많았던 그런 걸 여성 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으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 때문에 많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하여튼 대전 사람이고, 굉장히 한국 건설업에서는, 리비아 대수로, 이건 진짜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이걸, 땄던 그룹이죠. 이 그룹사, 좀 어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크? 대전에 있는 동아 아파트도 몇 개 있잖아요, 왜. 저기 가양동에도 있고, 그데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대전하고 인연이 있었고, 대전문화방송도, 인수했었고, 이분이 대국민학교 나왔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룡건설이라는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계룡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순위 한 18, 19, 17, 18, 19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18, 19 등 위에 있는 건설회사는 전부 다 현대, 삼성, 롯데, 한화, 두산, SK 다 그런데요. 다 서울이 본사고 대기업 계열사들이야. 비수도권, 비대기업 건설회사 중에는 제일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제일 큰 회사이기에 앞서서 건전성, 회사의 그 재무 구조라든가 그 건전성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시공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대전, 충남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창업주 이분이 이제 이인구 씨라고 내가 특집 기사를 10판을 썼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신문 전면짜리 기사를 10판을 이 양반하고 맨날 며칠 붙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룡건설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죠. 이 아들,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이승찬이라고 지금의 오너예요. 이분이 딸이 8에 이 친구가 9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저 양반 또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골 양주장만 해도 작은 마누라 하나씩 둘씩 두는 거는 흉도 아니었던 시절인데,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지. 그렇지. 근데 본부인한테 계속해서 9번째 가서 아들을 낳았어. 훌륭하네. 근데 지금의 오너인데 아주 경영을 잘해요.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기업 경영을 잘하고 처세도 잘하고 재벌 2세 수업을 제대로 받아서 교만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아주 회사 규모 있게 잘하고 허세 부리고 허풍 떨고 다니지 않고 사회하는 사업도 많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계룡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알아요. 이 회사 출입 기자를 해서.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계룡건설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으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회사라는 거지. 건설 말고도 막 뭐 유통, 뭐 제조, 뭐 해서 서비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대전에 있다 보니까 기업하면 계룡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환원을 해달라고 뭐 우리 무슨 단체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 뭐 주민들이 무슨 행사 좀 하는데 도와주세요. 찾아오는데 그걸 다 들어주면 기업 문 닫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적당히 자르고 죄송하다고 하면 돌아서서 욕하고 간다는 거야. 니들 대전서 돈 벌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운해 하더라고, 거기서도. 우리는 하느냐고 하는데 다 우리 찾아온다는 거야. 예? 많아요. 예.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어른이요. 지금 대전에서 국회의원도 13대 15대 2번 하셨고,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오래 했고, 충남대학교 동창회장, 대전 고등학교 동창회장, 뭐 이런 거 하여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귀동냥하고 얘기 들어보면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이네요. 대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최고 인물이었다, 역대.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배심도 좋고,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요. 갑자기 보고 싶네, 저 어른. 저도 밥 많이 얻어먹었어요. 맞아요. 예. 이분 호가 유림이에요. 땅은 국토부 땅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조경을 해서 바친 거죠. 시에다가. 그래서, 공병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6.25 때 참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룡건설을 산 거예요. 본인이, 나도 다들 창업하는 줄 아는데 허술했던 회사를 사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물어버린 그 야구장 옆에 있던 종합운동장, 그거 지은 게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공기가 촉박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대전의 정주영이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대전에서는 이제 좀 아주 그 기업인들 중에 입지전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 다 했어요. 청사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이 회사에서 했죠. 그리고 IMF 때 현찰 아닌 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그죠? 그래도 계룡건설 어음은 거의 현찰처럼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회사가 튼튼했어요. 아무튼, 지금도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래서, 리슈빌이라면 잘 알잖아요. 요게 제일 큰 자회사예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였던 고속도로관리공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영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인수했어요. 여기서는 뭐 고속도로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휴게소 사업이에요. 그래서 휴게소가 한 20개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 20개 있어요.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지금같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에 계룡건설 안 나올 수 없죠. 한 명이 되더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위더라. 그럼 도대체 1위부터 5위는 어디냐? 글쎄요. 보자고요. 18위. 건설회사 매년 7월 1일 날 전국 건설회사 1등부터 1000등 만등까지 쫙 나와요. 항상 17, 18, 19, 17, 18, 19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에 있는 회사 중에 부산에도 대구에도 없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호반이라는 회사가 광주에 있다 서울로 올라가서 계룡 한 등급 위엔가 있어요. 그 회사가 유일하게 계룡을 추월한 회사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계룡장학재단 장학금 엄청 많이 줘요. 시티즌을 만든 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규모상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 중에 제일 커요. 물론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KTNG가 더 클래나? 뭐 예를 들어서 KTNG도 그 신탄진에 있잖아요. 그게 본사예요. 한국수자원공사도 그 와동에 있는 게 본사고. 그렇게 치면 그런 데가 더 클 거야 아마. 근데 일반적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성 가진 기업은 계룡건설을 제일 쳐주는 거죠, 되게. 시민들의 머리에 박힌 거는 계룡건설이에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걔들은 빵집만 알아. 맞아요. 소신당. 젊은 애들은 계룡건설이 뭐 집을 짓든 다리를 놓고 관심 없어. 빵만 좋아해. 근데 이 계룡건설에서 아파트는 안 줘요? 그렇죠? 짓죠. 많이 얼굴 안 짓죠. 걸렸어요? 많이 짓는데 몇 번 위기가 왔었어요. 학하동 그 하객들 같은 거 네, 하겠어요. 그런 거 짓다가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대구 가서도 한번 고생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한번 대박이 터져서 분양이 싹 되면 저거같이 재밌는 게 없어. 돈 무지하게 버는 사업이 아파트야. 근데 땅금 몇백억 주고 사서 공사 착수해가지고 막 세멘트 부어대기 시작하는데 분양이 안 돼서 중도금 안 들어오고 계약금 안 들어오면 어지간한 회사 그냥 골로 가요. 근데 이 위험한 고비를 아파트 때문에 몇 번 남겼어. 지금은 안 해요? 안 하진 않겠죠. 시험 많이 하더라고요. 컨소를 많이 하죠. 컨소시엄은 이제 분산하는 거야. 예전에 기대 거의 없는 회사가 그렇죠. 계룡을 갖고 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뭐 선화 지역, 도마 지역에서 막 그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000세대를 질 수 있다. 그러면 뭐 대림산업, 계룡건설 무슨 산업에서 셋이서 뭐 30, 30, 30으로 하자. 25, 20, 10,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는데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가 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2000세대 질 수 있는 걸 2100세대까지 질 수 있게 용적률이라는 걸 좀 올려줘요. 몇 세대 더 질 수 있게. 사업 이윤이 좋게. 지역 건설사하고 같이 하면. 그래야 대전에도 남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지. 그래서 금속걸대고 계룡건설이 좀 해요.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뭐 도마구역, 뭐 변동구역에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전재산 아니야, 집이.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집이 전재산이지, 뭐 집 말고 뭐 끼깨터야 차 한 대 있는 거고 물려받은 시골에 과수원 조금 있는 거지 뭐. 다 집 한 채가 전재산이란 말이야. 요 젊은 샐러리맨들한테는. 그러니까 내 양심, 좋지. 지역 기업, 이용해야지. 근데 내 전재산은 좀 안전하게. 그 다음에, 계룡건설 브랜드보다는 뭐, 레미안, 뭐지? 자이, 이런 거 붙여야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 이런 걸 잘 안 줘요, 지역업체를.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아파트 브랜드에 있어서는 금성백조가 좀 앞서요. 이 주부님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어. 대룡은 좀 남성스럽고, 투박하고, 튼튼하다. 이런 이미지. 금성백조 그 이미지는 뭐예요? 아주 여성스럽고, 촘촘하고, 꼼꼼하고, 아주 외관도 이쁘게 하고, 그 설계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 거예요. 다 1등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등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좀 열중을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대전 사람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 또한 대전을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대전 그 젊은이들 채용하려고 하고, 대전에 장학사업, 무슨 사업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죠. 예. 돈 많이 줘요, 여기. 자, 동아연필. 이거는 제조회사고, 이 본사가 대화동 공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동아연필이 아까 그 동아건설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같은 계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회사예요. 전혀 다른 회사예요. 이거는 김씨네예요. 아까는 최씨네고. 아까 동아건설은 동아공고 그 회사 주인이고, 이거는 우송자 들어가는 학교. 우송대, 우송정보대 있죠? 우송자 들어가는, 그리고 옛날 대전상고, 지금의 우송고등학교, 동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이런 데가 다 여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장학사업, 이제 학교 사업 많이 해요. 대개 이런 회사들이 어떤 이력을 많이 갖고 있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하던 기업을 해방되면서 이제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직접 인수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제 놓고 가면 정부에서 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새로운 소유주를 찾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도 연필, 샤프, 매직, 이런 거, 사인펜, 볼펜, 만들어요. 46년 해방 직후에 설립한 거네요. 국내 최초의 필기구 회사. 대전 공장, 불화받은 거네, 이것도. 그래서, 김노원 씨가 이제 했고, 김춘경 씨, 이런 분들이 다 우송재단, 무슨 이사장, 그런 거 해요. 지금은 그 아들이 또 대표래네요. 학교법인 우송대, 예, 우송대, 우송정보대, 우송고등학교, 서대전고 이런 게 다, 이쪽 학교예요. 옛날 동중학교 이런 거. 여기 나오죠? 동아그룹, 동아대학교, 부산에, 동아출판사. 동아출판사는 두산그룹 거예요. 두산그룹 거. 그리고 이런 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연필회사예요. 요게 본사예요. 지금도 볼펜, 사인펜, 샤프,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저기도 할 거라마, 무슨, 간단한, 메모지, 포스트잇 이런 거. 또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종합 펜시 회사예요, 펜시. 지금도 연필업계에서는, 그죠? 이 회사는 동아건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도 대전이 본사고, 우송학원을 운영하는, 좀 뭐랄까, 적극적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소극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하여튼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처음 보셨어요? 대전 업체인지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심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성심당은 쉬었다가 좀 이따 할게요. 성심당 안 가보신 분. 성심당 안 가보셨어요? 성심당 빵 안 먹어본 분.
이야, 천연기념물을 뵀네. 대전 사시면서 성심당을 안 가보신 분. 성심당이 할 말이 제일 많은 데예요. 성심당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대전 사람들이.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넌 대전에 하면 뭐가 떠오르냐, 대전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압도적인 일이에요. 압도적인 일이.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성심당은 다 알아요. 특히 젊은 애들. 그래서 이 성심당이 그렇게 유명한 데예요. 전국에 파리바게트라는 회사 있죠. 거기가 제일 이제 빵집을 쓸어 담았잖아요. 그게 옛날 삼립빵이에요. SPC라고 지금 얼마 전에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삼립빵이 파리바게트예요. 그리고 뚜레쥬르는 CJ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라운 베이커리가 있었고 고려당이 있었고 이런 거 있었는데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강이에요. 파리하고 뚜레. 그리고 파리 뚜레 빼고 전국에 유명한 개별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위를 매기잖아요.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 대전에 젊은 애들이 오면 꼭 들려서 가는 게 성심당. 빵에 공기 안 들어서요. 그렇죠. 휴가 갔다가 예. 네. KTX 타고 대전까지 와서 대전역에서 빵 사갖고 KTX 타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난 그 생각을 해요. 성심당 빵이 맛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나? 눈 감고 너 파리바게트 빵하고 성심당 빵하고 한번 먹어봐라. 뭐가 더 맛있나? 난 그렇게 10배, 20배 맛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성지가 된 거지, 성지가.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뭔가에 선택하는 기준이 그 품질, 맛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명성, 유명성. 나도 거기 가봤다. 그런 건데, 이 성심당이라는 회사는 일단 빵 맛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왜 유명하냐? 일단 기업가 정신이 올바르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어. 사람들은 스토리에 열광해요. 이 양반이 흥남철수 때 내려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기차 타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기차가 고장나서 섰다는 거야, 대전에. 그래서 대전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의 집안이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서, 대흥동 성당에 신부님한테 밀가루 한 푸대를 꽂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걸 주대. 그래서 그걸 갖고 반죽해서 찐빵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그게 잘 팔려서 이만하게 이렇게 노점 하다가, 가게 얻어서 하다가 지금의 성심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노점을 할 때부터 항상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남는 빵을 항상 갖다 주고 그랬다죠. 그러면서 유명해져요. 그러더니 대통령도 와서 먹고 가고 교황도 와서 먹고 가고 그리고 대전에 오는 사람들이 이 일대가 항상 붐벼요. 계산하려면 3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 빵집이 많지만 다 죽었는데 성심당 하나 사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 성심당, 군산에 이성당, 그 다음에 서울에 나폴레옹 제과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선생님 거기는 아시는구나. 그쪽이라니까. 아. 그쪽이라 하죠. 하여튼 서울에 나폴레옹 제과, 그 다음에 전주에 피엔 제과라고 있어요. 풍년 제과. 전주에 피엔 제과. 그 다음에 안동에 맘모스 제과라는 데가 있어. 요렇게 5개를 놓고 뭐 어디가 3대 빵집이니 어디가 3대 빵집이니 5대 빵집이니 막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심당이
압도적인 일이에요. 압도적인 일이. 유명세. 그리고 가령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대단히 유명해요. 군산의 이성당은 가면 그 군산하고 대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근대 도시라는 거예요. 고대 중세의 역사가 없고 일정 시대 이후에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집산시켜가지고 배에다 싣고 일본으로 빼는 항구가 군산항이야. 그래서 거기 군산 앞에 가면 일정 시대 때 지은 건물, 무슨 동양적식회사, 뭐 그때 당시에 뭐 산업은행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근대 유산의 거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옛날 일정 시대 지은 목조 건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동네가 거기에 이성당이 있어. 그래서 새만금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제 관광차들이 거기다 관광차를 딱 대. 그래서 여기 근대유산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성당만 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관광차 타고 온 어른들이 시글시글해. 뻑뻑해. 그래가지고 가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거 단팥빵 한 박스 뭐 해가지고 택배로 붙이고 이제 자기들은 먹을 거 이제 하나 사고 버스 타고 가. 그래서 택배로 붙여. 그리고 서울에도 이성당 지점이 몇 개 있고 뭐 전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큼 있는지 모르는데 그만큼 유명해요. 근데 대전 성심당은 다르죠. 대전 성심당은 일단 버스 댈 데가 없죠. 버스 댈 데가 없고 관광차가 와서 이렇게 싹쓸이로 담아가는 데는 아니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한 명씩 따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를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 이성당도 무지 커요. 가보면. 근데 매출이 여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성당은 전국에 막 이렇게 뿌리고 그렇거든. 그래도 성심당이 내가 그래서 군산 가서 이성당, 풍년제과, 전주 가서 뭐 다 사 먹어봤어.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짠빵을 좋아해. 짠빵, 뭐 소세지 같은 거 넣어서 짭조름한 거. 근데 어른들은 단빵을 좋아해. 팥 들어간 거, 슈크림 들어간 거. 그렇잖아요. 저도 단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단팥빵을 갖고 비교를 해봤어. 단팥빵을. 그럼 이제 단팥빵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래. 그러면 파리바게뜨에서 산 단팥빵은 안고가 요만큼 들었어. 요만큼.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볐는데 안 나와. 이쪽을 폈는데 또 안 나와. 여기를 비니까 팥이 나와. 그죠? 성심당 빵은 안고가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 데나 벼도 팥이 나와. 여기서 신뢰가 딱 생기는 거야.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빵을 옆에서, 단팥빵을. 파리바게뜨 게 이렇게 들어있어. 성심당 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단팥이. 그리고 이 성심당이 유명해진 이유가 예, 남은 빵을 맞아요. 재고 없이 다 본인하고 새빵을 만들어낸다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여기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해외에도 무지하게 부르이어서 예.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정말 검소하고 호탈하고 항상 얼굴이 선한 얼굴이야. 예, 예, 예. 지금 대전밖에 없죠. 여기는. 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저 돈 많은 사람이 스쿠터 타고 다녀. 내가 그때 기자할 때 무슨 일 때문에 사진, 증명사진 좀 하나 갖고 와라. 거기서 만나자. 전화해갖고. 그래서 인터뷰 좀 하자 그랬더니 스쿠터 타고 왔어. 스쿠터 타고. 아유. 그래서 내가 저분 좋아해요. 아무튼 뭐 두말할 필요 없는 대전의 브랜드 1위예요. 그러니까 계룡건설이고 뭐
대전에 뭐 카이스트 뭐 다 필요 없어. 성심당이 1등이야. 대전 이미지는. 저도 외지 나가서 대전 산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전 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성심당이에요. 대전 와서 성심당을 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대전의 성심당이 하도 유명하니까, 롯데, 현대, 신세계에서 얼마나 와서, 서울 롯데 본점에 넣어줄게, 와라. 신세계 본점에 와서 좀 해발라. 왜냐면, 이런 게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빵을 팔겠다는 것도 있지만,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옷을 팔겠다는 거거든. 이게 집계 효과를 높이는 거거든. 성심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해서 이 사람들이 비싼 옷을 사게끔 하는 게 이제 백화점은 그런 전략인데, 그래서 이제 와달라고 하자는데 안 가. 왜? 성심당 빵을 먹으려면 니들이 대전으로 와라. 대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니들이 대전으로 와서 먹으면 되지 왜 나보고 오라 그러냐. 안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 이제 꽤 오래된 얘기죠. 롯데 본사일 거예요. 아마 소공동 롯데백화점. 거기서 이제 3일 동안인가 성심당 특별 대전을 한 거야. 그러면 입점을 하도 안 하니까 그러면 와서 특별 행사 좀 한번 해달라. 특별 행사. 그래서 그래 한번 하자 해서 했는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냥 오전에 완판이야. 오전에 완판이고 그 일대가 어떻게 됐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대전 성심당 빵 뭐 3일 특집 뭐 이렇게 해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일대가 다 난리가 났어. 그런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그렇죠. 부산 뭐 센텀 뭐 시티인가 뭐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있어요. 거기서도 한 번만 좀 해달라. 그래서 서울은 모르지만 부산도 유명할까? 에이, 부산 가서 망신만 당하는 거 천만의 말씀. 부산은 더 난리가 났어. 그냥 싹 쓸어 담은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교통 일대가 마비가 되고. 그런 게 성심당이에요. 튀김소 때문에 그냥. 뭐 그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강의를 하러 갈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개성도 없고 성의도 없고 뭐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할 때 큰 개념 없이 가다가 그 집 앞에 가서 슈퍼 가서 델몬트 주스나 그냥 하나 사갖고 올라가는 거. 병실에 갈 때도 델몬트 아니면 바카스, 남의 사무실 갈 때 바카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체면이 중요하니까 빈손으로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영혼 없는 선물을 사갖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마라. 만약에 외지에 갈 일이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성심당 빵을 2만 원어치만 사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감격스러워서 먹들 못한다. 사진 찍고 별 여수짓을 다 떨고 막 찍어서 자랑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선물을 해도 그런 걸 해라. 그냥 가서 편의점 아무 데나 가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성심당 빵을 선물로 가져가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빵? 그래봐야 빵이요. 뭐 얼마나 더 맛있어. 중요한 건 봉지가 중요한 거야. 그 포장지가. 귀찮으면 그거 좀 어서 훔쳐오든지 해가지고 파리바게뜨 빵 넣어가지고 가지고 갔대. 누가 알겠어. 아무튼 대전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기업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직원에 대한 이제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넌 대전에 있는 향토 기업 중에 어느 회사에 제일 취직하고 싶냐? 돈 많이 주는 계룡건설보다 여기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진짜 우리나라 뭐
3대 빵집을 얘기하든 5대 빵집을 얘기하든 10대 빵집을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래서 가면 항상 줄이 막 엄청나게 서 있고. 생일 케이크 사러 가면 제일 짜증나. 예. 뭐 이거 계산하는데 예, 예. 계산해야지. 예.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하려고 치면 그죠? 돈 벌라고 치면 막 부산에도 서울에도 막 점포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안 해요. 한때 성심당이 동네마다 성심당 무슨 뭐 여기 대흥동점 무슨 점 뭐 있었어요. 그죠? 한 10수년 전 20년 전에. 그거는 이 성심당하고 사실은 별개예요. 사실은. 이건 형이 하는 거고 동생이 했었어요. 동생이. 어디 갔더라? 동생이 했어. 동생이 이제 본점을 형이 받으니까 동생이 이제 별도의 회사를 하나 찾아갖고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제 동네 지점을 내준 거야.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닌 걸로. 그래가지고 도와주는데도 그 위기를 못 느꼈다고. 그것도 내가 잘은 모르겠어요. 남의 집안 얘기라.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만 하겠다라는 확고해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와서, 교황도 와서, 교황도. 그래서 스토리가 많은 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60 이상 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굉장히 전통적인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대전에 가면 손님으로 왔어. 그러면 내가 한정식집 가서 일식집 가서 제대로 사야지 사는 것 같고 이런 데 가서 밥 사면 창피하고 말이 체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나 대전 가서 성심당 갔다 왔다. 거기 가서 국수 이렇게 포크에다 돌려서도 먹어보고 왔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전의 문화를 보고 왔다. 아이, 그건 다음에 하고, 일단은 따라와. 그러면서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아무 개성도 없는,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 일식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시죠. 생각이 달라요. 아무튼 대전의 성심당은 대단한 빵집이에요. 유명하다를 떠나서 엄청난 집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제일 서울이 좋았던 게 성심당 많이. 그죠? 안 먹어본 빵을 먹어봤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성심당 빵은 갖다 주면, 그냥 안 먹어요. 해서 사진을 찍고, 내가 이렇게 하고, 빵 넣고 사진을 찍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나 성심당 빵 먹었다고 자랑하고, 성심당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대전에 누가 오면, 그냥 성심당 한번 데리고 가서 빵 몇 개 사주세요. 제일 좋아해. 어른들은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에이, 손님을 어떻게 그런데 빵 짓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사람들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갖고 싶은 걸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내 기준이야, 어른들은. 내 기준, 내 체면.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성심당 얘기 요까지 해서 대전의 기업. 전국의 주요 도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춘천이에요. 춘천 닭갈비골목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예, 많이 있죠. 춘천까지 갔다가 닭갈비나 막국수를 안 먹고 그냥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전에서 춘천이 한 3시간 이상 가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거 안 먹고 오려면 되게 손해보고 오는 느낌.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명동이라고 하는데 하나 있었어요. 닭갈비 골목이. 근데 지금은 몇 군데 생겼어요. 춘천 시내 몇 군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 연사만가, 뭐, 그 녀석, 그, 겨울연가인가 무슨 드라마 하나 성공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여자들이, 겨울연가, 예. 그거를 또 하면서, 그 겨울연가의 세트장이었던 남이섬 일대인가, 거기가 뭐 어디, 예, 그 일대하고, 여기 춘천 와서, 닭갈비 먹는 거하고 이렇게 상품으로 엮어가지고, 이게 일본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어가지고, 이제 많이 팔아먹었죠. 아무튼, 닭갈비 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춘천 닭갈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화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춘천 닭갈비. 요새, 네, 강릉 커피. 이건 최근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강릉 하면 커피가 따라 붙게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일부러 강릉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릉 가면 반드시 뭐 유명한, 뭐 여기가 뭐래더라? 강릉 커피 거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 뭐 대한민국 1호 커피 뭐래든가 하여튼 그쪽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커피 거리가 왜 커피 거리인지가 나 그때 어디 찾아봤는데 기억을 못 하겠네. 그래서 그래 봐야 커피집인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꼭 가보려고 그래. 그리고 젊은 애들은요 꼭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꼭 인스타에다 올려야 돼요. 그거 안 올리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강릉에 어느샌가 커피거리가 됐고 커피의 도시가 됐어요. 강릉이. 춘천은 경포 바로 옆에 다거리. 경포. 네, 경포 옆에. 그러니까는 춘천에 가면은 막국수하고 닭갈비. 강릉에 가면 커피. 서울에는요, 내가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일부러 가봤어.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진 않아요. 한 10대 개 정도의 점포가 있어요. 근데 그 점포들이 크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뭐 마복순 할머니인가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었던 떡볶이집이 유명해갖고 그 옆에다가 아들이 차리고 뭐 사위가 차리고 뭐 이렇게 했나 봐. 그러면서 10대 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떡볶이집이 일단은 굉장히 규모가 돼 있고 크고 즉석 떡볶이야. 거기 이제 뭐 너무 매운 거 싫어하는 놈은 짜장 넣고 볶아 먹기도 하고 고추장도 매운 거 있고 덜 매운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오뎅도 넣고 해서 자기가 조리를 해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신남동에 나온 데가 거기가. 예. 행정구역은 동화동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거기. 글쎄 저도 가보고 좀 실망스럽긴 했는데 그때 왜 그런 노래 있었어요. 뭐 신당동 떡볶이집 DJ가 뭐 그때 그 라이브도 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명소화 된 건데 서울 가면 신당동 떡볶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특정 음식 거리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요. 남대문 시장 가면 갈치조림 골목이 있고 종로에 가면 요새 치맥거리 뭐지 그 골뱅이 거리가 있고 뭐 어디 가면 족발 골목이 있고 어디 가면 뭐 골목이 서울은요 무지무지 많아요. 서울은 네, 그렇죠. 서울은 무지무지 많아요. 이런 타운, 거리, 골목 이런 게 여기 갔더니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보는 봤어요. 언제 가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따가 맛있었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입구에 이제 신림동이라고 있는데 예, 신림동에 이제 그 전문인 과학교가 있고 나서 예, 예, 신림동에 가서 관악산 예. 그 안에서 거기가 이제 여기랑 전형 원래 신림동 쪽에 있던 거예요? 아니야. 여기가 원조예요. 여분은 뭐 서울서 얼마 살으셨나 몰라도 여기 굉장히 많았어요. 아, 80년도에요. 신당동 왜 신당동이냐면 이 점친 있잖아요. 그 시구문이 있어갖고 거기가 강의문이라 그래갖고 나하고 옛날 시체 나오는 문이어서 그 동네 자체가 옛날에 공동묘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신당동인데
그게 여기에 한 50개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젊은이들이 저 신당동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신당 일동에 거기가 문화동, 약수동, 동화동 이런 동네입니다. 지 고향이랑 같은 동네예요. 네, 잠깐 그 얘기는 그러면 끝나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니까. 아니, 아무튼 신림동이 훨씬 더 커요. 아무튼 서울에는 이런 거리 음식점 거리가 무지 많아요. 몇십 개 있어요. 서울 사람들 다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골뱅이 거리도 있고 뭐 먹태 거리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많아. 아무튼 서울은 말할 것도 없어. 논외야. 워낙 많아서. 이건 인천이에요. 그렇죠. 인천 차이나타운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주말에 가면 정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짜장면이라는 데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청나라 노무자들이 배 타고 인천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화교들이 장사하면서 만든 게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짜장면 박물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화풍의 어떤 거리를 이렇게 좀 장식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볼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차이나타운은 전국 도시에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인천이 제일 크고 제일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차이나타운 해가지고 여기에 중화요리집을 엄청나게 집적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산인해고 잘한다는 집은 짜장면 먹으려고 또 1시간씩 줄 서고 막 그래요.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주말에. 정말 사람 많아요. 짜장면 특화거리예요. 인천. 이제 강원도, 서울, 경기로 넘어온 거예요. 수원에 통닭거리가 생겼는데 이건 얼마 안 됐어요. 난 수원에 왜 저게 생겼지? 그랬더니 이거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 경찰관들이 무슨 뭐 치킨집을 그게 뭐더라? 한 몇 년 전에 나도 보긴 봤는데. 예, 극한 직업인가 뭐 그 개들이 통닭집을 차려놓고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예, 망 보면서 이렇게 수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배경이 이 동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옆에다가 통닭집을 계속 많이 만드는 거야. 지금 완전히 통닭 거리가 된 거예요. 여기가. 그냥 스토리를 찾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집이 진짠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에 통닭 거리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이제 경상도로 갑니다. 수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왕갈비 거리가 있죠. 왕갈비. 안동에 찜닭거리 가보셨어요? 네. 중앙시장에 가면 이게 다 찜닭집이에요. 쫙 하면 막, 여기도 사람 많고, 이거 한 그릇 먹겠다고 가요. 이거는 색깔은 간장을 먹어가지고 거무튀튀한데 맵긴 매워요. 왜? 매운 홍고추 말린 거를 가위로 쓸어 넣거든. 그 당면만 잔뜩 있고, 솔직한 얘기로 나는 별로 뭐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먹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가는 거고, 안동을 갔다가 이걸 안 먹고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대구 가면 막창 거를 뭐 유명한 거 아시죠? 대구는 막창의 도시야. 전 지금 여기 나오는데 다 가봤어요. 수원 통닭집은 안 가본 거 같고, 여기, 이렇게 막창집이 쫙 있는데 여기서 이 파라솔 꺼내놓고 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또 와글와글 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 이 맛을 느끼려고 또 대구를 가는 거야. 대구는 이것도 있고 매운 갈비찜이라는 게 있어요. 소갈비를 빨갛게 양념해서 그 양은 냄비에다가 파는 거. 그래서 이 대구에 가면 이 막창거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가보셨어요?
아니, 맨날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 안 가시면? 진주 가면요, 국밥거리가 있어요. 돼지국밥. 진주하고 부산.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거리가 있어요. 부산에. 부산 가면 돼지국밥 유명하잖아요. 똑같은 대전 사람들 먹는 머릿고기 국밥인데 여기서는 돼지국밥이라고 하고 대전 사람들은 순댓국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가면 뭐 부산 가서 그 돼지국밥 안 먹고 오면 이상한 것처럼. 그리고 회를 먹으려면 자갈치. 근데 자갈치가 바가지가 하도 세서 요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밀락동으로 가죠. 밀락동, 송사포. 네. 진짜 저쪽에 바가지를 너무 세워. 부산 사람들 밀락동하고 송정, 송사포. 그렇죠. 그 밀락동으로 가죠. 모르는 사람들이만 자갈치로 가는 거야. 근데 자갈치 무지하게 비싸, 이 새끼들. 바가지 엄청 씌워. 안 가죠, 이제는. 여기 가보셨어요? 마산 아구찜? 도대체 어디들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 마산에 가면 이 아구찜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있어. 그 마산 아구찜 거리에 가면 막 하여튼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해서 있고 조금 반건조를 시켜서 반건조 꾸덕꾸덕한 형태로 조리를 해요. 대전은 생물을 하잖아. 그게 다른데 여튼 마산에 가면 아구찜 거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산에 가면 꼭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산 사람들이 손님 오면 그냥 고민 안 해요. 어디로 갈까? 뭘 데리고 갈까? 고민 안 해요. 그냥 아구찜 거리 데리고 가면 돼요. 요게 이제 경상도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주예요, 전주.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하지만 비빔밥 거리라는 건 없어요. 전주 가면 비빔밥 거리 없어요. 그 대신 막걸리 거리가 있어요. 전주는 막걸리 파는 방식이 대전하고 좀 달라요. 막걸리 한 주전자에 얼마 그러면, 이제 제가 한참 다닐 때 15,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0원이나 25,000원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아이고. 막걸리를 한 주전자 시키면 한 대가 와. 그러면서 막걸리만 오는 게 아니고 상차림이 딱 돼서 오는 거야. 예. 한 주전자 더 시키면 또 다른 반찬이 와. 점점 좋은 게 와. 양은 줄고. 점점. 그렇게 해서, 막걸리집 문화가 아주 독특해요. 우리는 왜, 막걸리 따로, 안주 따로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가면 막걸리만 시키면 돼. 메뉴판도 막걸리 한 대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막걸리가 왜 이렇게 비싸? 그게 아니에요. 모든 안주가 딱 세팅이 돼서 나와.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전주 가면 가맥이라는 게 있어요. 가맥. 가보셨어요? 뭐 대화가 잘 안 되네. 가맥. 그건 과맥이. 과맥이고 전주는 가맥. 그게 뭐냐면 가게 맥주야. 가게 맥주. 즉 술집에서 식당에서 4,000원 파는 맥주를 3,000원 파는 거야. 그 대신 거기는 조리해서 파는 음식은 안 팔아. 볶고 반찬 그런 거 말고 가게 왜 우리가 여름에 파라솔 앞에 가면 편의점 가서 땅콩하고 새우깡 넣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걸 파는 집들이 많아. 그리고 병맥주 가격이 여기 4,000원 받으면 2,500원, 3,000원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전주 사람들은 2차는 다 가맥으로 가. 1차는 이제 막걸리 먹고. 그게 별거 아닌데, 그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잖아요. 난 그런 걸 체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전주도 막걸리 먹으러 가요. 그럼 술 먹고 어떻게 오는데? 뭘 어떻게 와? 버스 타고 오지. 전주에서 10시 반차가 막차예요, 대전 오는 거. 10시 반차 타고 와요. 한 6시쯤 도착해서 막걸리
서너 잔 먹고, 구경 좀 하다가, 감액 가서, 막걸리하고, 맥주하고, 새우깡하고 좀 먹다가 오는 거지. 그럼 대전 오면 11시 반. 집에 가면 11시 50분. 뭐 걱정이요. 고속버스 뭐 얼마 안 해요. 한 7, 8천 원 하나? 그냥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별 군데 다 가보는 거야. 뭐 맨날 대전서 다니는 집만 다녀? 그까지 그거 1시간이면 가는데. 서울도 가요. 서울도 뭐 KTX 12시까지 있는데 뭐. 심야 우등고속 1시까지 있고. 그런 거예요. 뭐 맨날 대전서만 놀고 대전서만 먹으라는 게 뭐 있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광주 가면요. 송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광산구지. 여기 광산김씨 혹시 계세요? 광산김씨 그 광산이 여기에요. 광주에. 송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으로 치면 신탄진 비슷한 데야. 외곽에 있는. 거기 송정리에 송정리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남선 기차를 타고 목포를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송정리야.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광주야. 그래서 목포 가는 차는 일리 가는 거야. 그리고 광주 가는 차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하루에 광주 가는 기차 서너 대, 목포 가는 게 열 몇 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송정리역에서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시내까지.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요 송정리역 앞에 가면 광산구청이 있어요. 광산구청. 그 광산구청 주변에 떡갈비집이 몇십 개가 있어. 몇십 개가. 가격도 똑같고 코스 나오는 저기도 똑같아. 그래서 맛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광주 가면 여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떡갈비 골목. 광산구청 앞에. 그리고 저기 어디야? 광주 시내 가면 오리탕 골목이 있어요. 광주역 앞에 거기 가면 오리탕 골목이 쭉 있어. 거기도 유명해. 이게 다 전라도예요. 그리고 영산포죠, 여기. 영산포는 어디냐면 나주예요, 나주. 광주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 가면 홍어거리가 있어요. 아주 뭐 홍어집이 바갈바갈해. 그래서 이제 홍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런 동네가 있어요. 이걸 먹으려고 서울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이 다 가는 거야. 광주에서, 영산포에 가면. 여기도 안 가보셨을 텐데. 대전 벗어나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셔. 자, 그 다음에 청주 가면 삼겹살 거리가 있어요. 아니요, 서문동. 육거리에서, 중앙공원에서부터 쭉. 그렇죠, 예. 중앙공원 옆이죠. 여기 삼겹살 거리가 있는데, 옛날부터 삼겹살이 유명해요, 청주가. 지금 삼겹살 데이 그 축제하잖아요. 네, 했죠. 성주 가면, 삼겹살을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전에 시오야끼라고 불렀어요. 시오야끼. 그래서 이 청주 사람들은 냉동도 그렇고 생삼겹도 그렇고 이제 그냥 굽지 않고 간장물에다 묽게 탄 간장, 양념을 해서 간장을 묽게 하고 거기다 뭐 식초도 조금 타고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그걸 담궜다가 구워요. 그걸 시오야끼라고 그래. 그게 그전부터 유명했어요. 그리고 난 대전서 삼겹살 집을 잘 안 가요. 맛이 없어서. 삼겹살이 이제 느끼하잖아요. 그러면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이걸 잡아줘야 돼. 그 느끼한 맛을. 새콤달콤하게. 청주 가면 이 파절이를 그렇게 잘해.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어. 그래서 대전은 파절이를 그렇게 못해. 그래서 나 짜증나서 안 가. 집에서 해 먹어. 내가 파절이를 그렇게 잘해요. 청주 가면 이 삼겹살 거리에 막 그 삼겹살집이 쫙 있어.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축제도 하고. 3월 3일날 삼겹살 데이. 여기 써 있잖아요.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 그러니까
똑같은 삼겹살을 먹더라도 그냥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먹어본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청주에 삼겹살 거리가 있어요.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특정 음식 거리가 있는 건 천안 병천순대. 청주 저 삼겹살 거리하고. 그렇죠? 설마 여기도 안 가보셨을라고? 여기 안 가보셨어요? 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국립기념관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먹으려면 내려가는 거. 여기도 가봐야 그래봐야 순댓국이야. 근데 전국에서 다 와요. 전국에서. 자, 아시죠? 꼭 이렇게 길게 썰어주지 여기. 그 조그만 병천면에 몇십 개 그 순댓집이 있고 거기 막 바글바글해요. 자, 대전. 자, 잘 보세요. 대전은 선화동에 삼성생명 옆에 음식 특화거리가 있어요. 오류동에 여기, 그 다음에 오류동, 여기 세이백화점 건너편, 그 센트리 오피스텔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도 오류동 음식 특화거리야. 난 이게 잘못했다는 거야. 이것도. 음식 특화가 어딨어. 콕 찍어서 뭔가 특화를 시켜야지. 음식 특화가 어딨어. 이래서 대전에 대표 음식이 없는 거고, 대전에 그걸 먹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다 성심당으로 가는 거야. 대전에 유명한 게 뭐예요? 칼국수하고 두부두루치기죠? 내가 시장이면 칼국수 거리 만들었어. 했어야 돼. 칼국수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대전공원에서 맨날 칼국수 축제 해봐야 소용없어. 칼국수 거리가 만들어야 돼. 지금 제가 수십 개 보여줬잖아요. 다 있어요, 전국에. 주요 도시에는 다 있어. 대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음식 특화 거리래. 근데 가면 특별한 게 없어. 대전이 특화 거리가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템이 없어서 그렇고, 중요한 거는 대전에 칼국수가 유명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대전에 레시피가 없어. 제일 유명한 신도 칼국수 가면 사골 국물에다가 삶은 다음에 멸치를 넣어서 고기의 구수한 맛, 멸치의 시원한 맛을 같이 내요. 그리고 간장 껴줘주고. 국수는 기계국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 대부셔. 뭐 저기 어디 대선. 대선은 칼국수집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칼국수 별맛 없대 나는. 수육 먹으러 가죠. 수육이 진짜 맛있지 그 집은. 수육. 근데 그 집도 기계국수고. 어디는 오씨 칼국수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오씨 칼국수? 거기는 뭐예요? 바지락이 아니라 그 뭐 물총조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잖아요. 또 뭐 어디 가면 어디는 송칼국수, 어디는 기계칼국수, 어디는 빨간 거 공주칼국수, 어디는 쑥갓 넣고, 어디는 들깨 넣고. 이 레시피가 통일이 안 돼 있어. 어디는 바지락 넣고, 어디는 빨갛게, 어디는 하얗게, 어디는 사골로, 어디는 뭐 바지락, 어디는 감자.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난 중구 쪽 한 5, 6층 되는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 돈이 있으면. 네, 중구쯤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름을 칼국수 빌딩이라고 짓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대전에서 유명한 칼국수점을 거기다 그 빌딩은 칼국수만 파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 근데 이 쩐이 없어. 골목을 못 만들 때는
빌딩이라도 만들어. 그러면 그걸 만들면 누가 오느냐? 제일 먼저 6시 내 고향이 와. 대전에 오니까 뭐 이 리포터들이 이제 까불면서 어디지 하면서 이제 막 여긴가 봐요. 그래서 한번 가시죠 뭐 이런 거 하잖아 왜 리포터들이. 그래가지고 1층에 오니까 뭐 여긴 매운 칼국수고요. 2층에 오니까 이거는 내비둬도 홍보가 되게 돼 있어. VJ 특공대 몇 번 오고 6시 내 고향 오고 또 뭐지 그거 생생정보통 한번 오고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승부 끝나. 대전 오는 사람은 거기 가게 돼 있어. 옛날에 대전중학교 앞에 대흥국민학교하고 대전중학교 사이에 공주분식 유명하니까 공주분식 그다음에 뭐지 홍두깨분식 복수분식 해가지고 하나씩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칼국수가 한 10개 10개 남짓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점심때 이제 전날 술 먹은 놈들 모여가지고 어우 하면서 막 해장 뭐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 아파트 지면서 날라갔지. 대전 유일의 음식 특화거리였거든. 그거는 구청에서 뭐 시청에서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거든.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집이 어딘지 아시죠?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옆집에서 따라하고 줄서기 귀찮은 손님이 그 집으로 가고 왔는데 그걸 먹으려고 줄 서니까 30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옆집 가서 먹고 이 집에서 받아내도 손님이 계속 줄을 서니까 옆에 집이 또 생기고 그죠? 이 집에서 종업원 하던 아줌마가 여기서 대출 받아갖고 칼국수집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특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대흥동 거기는 레시피가 일정했지. 빨간 칼국수. 전국 최초로 빨간 칼국수 공목이 대전에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빨간 칼국수에다가 쑥갓을 뜯어서 먹는 것도 대전에서 처음. 그러니까 김밥하고 같이 먹는. 이 정말 아이템이 좋았고 잘 될 뻔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 그리고 거기하고 또 하나가 있었죠. 봉산동, 구죽. 거기가 뭐 할머니 묵집, 외할머니 묵집, 이모네 묵집 해가지고 그 시골 옛날 마을이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솥단지 걸어놓고 장작불로 불 떼서 묵 해서 팔고 토종닭 팔고 했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묵거리가 있었지. 거기도 아파트 집에서 싹 문질렀지. 봉산지구 개발하면서. 대전은 그 두 가지를 특화시킬 뻔 했었는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중앙시장 먹자골목. 난 진짜 솔직한 얘기 먹을 거 하나도 없대. 특화거리 뭘 특화요? 음식점 몇 개 해놓고 그런 게 이름만 특화지. 여기를 외지 사람들이 가보고 싶으냐고. 가봐야 뭐가 있어. 그냥 똑같지. 특정 음식을 특화시켜야 돼요. 전국의 주요 도시,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특정 음식으로 된 특화거리가 없는 도시가 어디다? 대전이에요. 칼국수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국수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축제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텐트 치고 하루 했다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칼럼에도 여러 번 쓰고 이렇게 토론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얘기하고 그랬거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 내비두라는 거죠. 귀 아프고 내 입만 아프고. 근데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음식 특화거리라는 건 없어. 무슨 음식 특화거리야? 칼국수 거리, 도토리묵 거리,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음식 다 보여드렸잖아 제가. 순댓거리, 삼겹살거리, 홍어거리, 떡갈비거리, 막걸리 골목, 아구찜 거리, 이거 돼지국밥 거리, 곱창 거리, 찜닭 거리, 통닭 거리, 다 이게 스트리트란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우리 대전에는 음식 특화거리야. 뭐 특화된 게 거기 뭐 있어? 특화가 없는 특화거리예요. 아쉬워. 그래서
난 진짜 저랑 같이 생각 있는 분 저하고 붙으세요. 한 1억씩 내서, 진짜로 한 10억짜리 빌딩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집 가서 다 땡겨오는 거야, 분점. 그래서 1층은 매운 거, 2층은 바지락, 3층은 사골, 취향에 따라서. 그러면 첫째, 방송에서 전국의 먹방 유튜버들이 다 와.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참 아쉬워요. 저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식구가 잘안 피는다. 빨간 국수를 하고 싶다 이런 거. 그건 지 맘이죠. 희망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처음에 깔아주면 나중에는 시장이 팔리는 거 위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전체 건물이 빨간 칼국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도대체 뭐냐 이거요. 난 좀 짜증나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저분도 좀 저하고 그리고 신당도 떡볶이 얘기 때문에 서로 좀 했는데, 서울 수업 있을 때 서울 사람들이 위주로 스토리에서 가거든요. 그 선생님이 소개해주던 음식 가거리가 관광지하고 항상 연결을 시켜줘요. 그렇죠.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댐, 별명교, 그 하회마을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를 내서 이렇게 안동팀이 그래서 유명해. 지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공원하고 그리고 뭐 통영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문화하면서 같이 되고. 그럼 맞아요. 대전은 오면 그 아까 말한 성심당만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 그래서 봐요. 요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요거 얼렁해서 지금 좀 오바된데 하고 말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강릉이 여기에요. 커피. 여기 속초 가면 초당두부. 강릉도 초당두부. 그 다음에 근데 요새는 초당두부보다 커피로 유명했어요. 여기 춘천은 닭갈비하고 막국수. 인천 짜장면. 수원 뭐 갈비. 그래서 여기 천안이구나. 병천 순대. 청주 삼겹살. 안동 찜닭. 대구 곱창. 부산 돼지국밥. 여기 마산 아구찜. 전주 막걸리 비빔밥. 광주 떡갈비. 여기 나주 홍어. 이거 뭘까요? 이게 문제야. 이거 꼬막 누구예요 지금? 벌교 꼬막. 가본 사람은 안다니까. 거기 그 좁은데 벌교 가면 꼬막집이 그냥 다 있어. 그거 먹으러 또 다 가는 거야. 도청 소재지급 이상의 주요 도시에는 다 있는 특화 음식거리가 대전에만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심당이든 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루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리가 안 되면, 거리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한 집이 엄청나게 잘 되고 그 옆에 따라하는 집들이 생겨나야 돼. 근데 따라하는 집들이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돼. 그러면 유성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족발집 하나가 겁나게 잘 되는데 옆에 족발집이 몇 개 생겼어. 그래서 여기 되겠다. 지켜봤더니 나중에 생긴 집들이 닫더라고. 안 돼. 맛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시민대학에서도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 그래서 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전은 호남하고 가깝잖아요. 호남하고 가까우니까 호남의 음식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호남은요, 들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고 들이 넓고 높은 산이 없으니까 지역 간의 소통이 원활해요.
경상도나 강원도는요, 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넘어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 물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산이 많으니까 무슨 산악지에서 나오는 뭐 버섯이다, 뭐 이런 건, 나물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밭에서 나는 양념, 들에서 나는 곡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해안이야. 동해바다는 보기만 이쁘지 먹을 게 없어요. 서해는 뻘에 가면 호미만 들고 가면 조개, 바지락, 뭐 맛조개, 낙지 엄청나게 많고, 제일 중요한 새우젓이 서해에서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은 새우젓 맛이에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호남 음식이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호남 음식. 그리고 호남에는 땅이 넓으니까 대부호가 있단 말이에요. 지주. 소작 붙여주는 대농장의 지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자기가 일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소작농들이 와서 다 가을이면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고 할 일이 뭐가 맛있을까? 뭐 좀 한번 해 먹어볼까? 이런 생각. 문화와 예술. 먹고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를 멋있게 부를 수 있을까? 소리꾼이 돼볼까?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 너 참 노래 잘한다. 내가 해줄게. 너는 밥 먹고 노래만 해. 이러니까 예술이 발달하고 음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서해 바다가 먹을 게 그만큼 풍부한 거예요. 뭐 사람들, 아유, 서해 바다 똥물이 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먹을 건 거기다 있는 거야. 세상에 맛있는 건 다 서해 바다에 있는 거야. 조기, 새우, 멸치는 남해 쪽에 있는 거. 동해에 뭐가 있어? 오징어 명태밖에 더 있냐고. 근데 이제 그나마 오징어 명태가 안 나오잖아. 수산물이 많고, 뭐, 이런 거 다, 젓갈류가 다 이쪽에서 나오고, 천일염도, 다 나오고. 이러니까, 대전은 비슷한 조건의 충청문화권으로 호남 음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은 음식을 못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전은 교통도 좋고, 그래서, 다만, 퓨전이야, 퓨전. 문화가 섞여가지고, 예컨대, 서산서 대전으로 온 사람들은 바지락 넣고 컬국수 먹지, 그럼 뭐 넣고 먹냐? 이렇게 되는 거고, 저쪽 영동 옥천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왜 넣어? 감자하고 호박 넣고 끓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또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은 뭐 어떻고. 각자 대전에 모여든 팔도 사람들이 음식을 다루는 게 다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퓨전이야. 이게 수도권 말고는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대전에 이제 그런 게 좀 통일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전주라는 워낙 맛의 도시. 우리나라에요, 관광지에 가면 전주 식당이 제일 많아요. 대전 식당 없어요. 대구 식당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대구에도 없어요, 대구 식당. 대구 하면 음식 못하는 도시라는 그 낙인이 돼 있어. 가보면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다 전국 통일돼 있어. 근데도 광주 식당, 전주 식당이 제일 많단 말이야. 전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도 전주 식당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대전은 휴전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곳의 음식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전이 교통이 좋으니까 여러 음식 문화가 섞여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음식 문화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를 좀 비하하고 얕봐요. 충청도 사람들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게 좀 약해. 그래가지고 아이 대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대전의 음식이 굉장히 잘하는 음식이고, 특히 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요. 타지에서 음식 드셔보시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싸요.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 가격이고 대전이 싼 거예요. 훨씬 싸요. 그래서
대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공감하실 부분도 있고, 에이, 저 사람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10분 덜 한 거 오늘 10분 더 한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